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7일이고요. C++ 17, 20, 23, CUDA, SQL, OpenGL, OpenCL, TBBA 21번째 동영상이고요. 여기에 K자가 붙은 것은 한글 채널에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뜻입니다. ProTBB, 피겨, 3-6, 소스노드 vs 인풋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캐스트, REF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여기에 나열된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필요한 툴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텔 One API Threading Building Blocks 스탠드얼론 버전을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6번 동영상에서 Install CUDA Toolkit, Intel One API Base Toolkit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곧 CUDA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가능한 CUDA 툴킷도 설치하시고 인텔 One API 베이스 툴킷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설치해야 시크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One API Threading Building Block 스탠드얼론 버전을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CUDA 툴킷과 인텔 One API 베이스 툴킷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과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하고요. 오늘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14번 동영상 인텔 TBB 2020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옛날 버전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ProTBB 이 책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제가 오늘 업데이트 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업데이트 하셔야 하고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하셔야 제 동영상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TBB 2020 이 링크를 클릭하면 굉장히 큰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176메가가요. 이거 다운로드하면 인텔 TBB PDF 파일과 그 다음에 옛날 인텔 TBB 2020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ProTBB 이 PDF 북에서요. 챕터 3 플로우그래프에서요. 기본적인 플로우그래프 만드는 방식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있는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예제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코드 그러니까 피겨 3-6을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소스 노드를 사용해서 빌드 해볼 거고요. 최신 방식 소스 노드가 아니라 인풋 노드를 사용해서 빌드 해볼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게 소스 노드인데요. 이 소스 노드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인풋 노드를 앞으로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스 노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스 노드 사용법도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인텔 TBB 2020 zip을 다운로드 하시면요. 이 zip 파일을 풀어보면 이 폴더 속에 ProTBB 이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 인텔 TBB 버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서 더 이상 구하기 어렵습니다. 인텔에서 이거 더 이상 배포하지 않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 ProTBB 이 책을 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채널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일령님께서
이 C++003 배열 데이터 형식, 함수의 C++ 방식으로 배열 전달 방법, 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동적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데 하나의 인수만 입력해서 크기 정보, 사이즈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에게도 도움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CPP 17, 20, 23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걸 누르고 020K 소스 노드 이렇게 하고 여기에 파일을 cast ref.cpp를 누릅니다. 컨트롤 B 하고요. include 하고요. cpg std extension hpp를 넣고요. 이거는 C++ 20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C++ 17은 사용할 수 없고요. 템플레이트를 만드는데요. type name t고요. std size t고요. n입니다. 여기서 오토를 써도 되고요. sum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t는요 type입니다. type name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이건 type이고요. n은 배열의 개수입니다. 이 n의 개수이고요. 여기에 레퍼런스로 복사합니다. 이건 레퍼런스로 배열을 복사하는 거고요. for 오로 L-value reference예요. A 이렇게 해서 이거를 대문자 A로 하겠습니다. A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 T는 S 0 이렇게 하고요. S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return 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배열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금방 또 설명드릴게요. void test array basic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하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동적 배열을 만드는데요. C++에서 동적 배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int ptr new int 해서 엘리먼트 개수를 여기다 쓸게요. context for 오로 n은 10개. 이게 꼭 동적 배열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n을 넣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C++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delete ptr 이렇게 하면 C++에서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벡터를 쓰세요. std 벡터 예를 들어서 int고요. a 이렇게 갖고 개수를 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동적 배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컨텍스트를 안 썼잖아요. 이거 동적 배열 맞거든요. 10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값을 설정을 해도 되는데요. std iOta를 써서 대충 값을 초기화합니다. begin, a, end 이렇게 해서 값을 초기화하고요. 일단 이거를 화면에 뿌려봅니다. std cout a 이렇게 해서 a를 화면에 뿌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 a가 나오겠죠. 컴파일러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ir 하고 cd 020k고요. 소스 노드입니다. 소스 노드고요. clehsc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std C++ 20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cast ref.cpp fe m.ex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m 이렇게 하면 10개가 초기화돼서 이렇게 이쁘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 보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sum as vector 이렇게 해서 이렇게 std 이건 벡터 방식입니다. t 이렇게 하고 const lvalue reference 하고요. a 이거는 이제 벡터 방식이고요. 이거는 array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as array 이렇게 해서 일단 벡터 방식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으로 sum vctr로 할게요. sum as vector 이렇게 해서 a를 벡터로 그대로 보내고요. 으로 sum array 이렇게 해서 sum as array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다 array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array잖아요. array. 그래서 이거를 array로 만들기 위해서 constexp가 필요하고요. constexp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int고요. element 개수는 n개고요. 이거 배열입니다. int의 엘리멘트가 a개인 배열이고요. C 안에서 배열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캐스팅을 합니다. 이건 레퍼런스로 배열을 레퍼런스로 캐스팅 한 건데요. 여기서 캐스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A에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A의 데이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별표가요, 이게 이 자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디레퍼런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프론트 해도 되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A의 0 이렇게요.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값을 레퍼런스로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세 가지 다 똑같은 신텍스입니다. 이거를 일단 해제시키고요. 이때 n은요, n은 컨텍스트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컨스탄트도 썼는데요. 컨스탄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에서 컨텍스트를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데요. print std cout sum vctr 이거는 벡터 방식이고요. sum vctr std 엔델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array입니다. array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array 방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를 0부터 하지 말고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하고요. m 해보면 a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부터 초기화 들어가기 때문에요. 1부터 10까지고 이거는 벡터 방식으로 계산한 거, 여기서 벡터 방식으로 계산한 거, 이거는 배열 방식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 배열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게요. 이 방식이 좋은 게 당근 배열로 액세스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그냥 제가 1로 놓고요. 1로 놓고 이거를 복사해서 for int i는 0에서 i는 n이고요.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경고가 나올 것입니다. a에다가 i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std size t i를 초기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n을 size t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면 이걸 그냥 인티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인트로 잡아도 작동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O로 i는 0 0이 인티저잖아요. 그죠? 0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티저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컴플레인 없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거는 1로 놓고요.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호출합니다. 그래서 빌드 해보면요. 이게 대문자이네요. 대문자예요. 복사하면서 이걸 A 대문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 m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계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벡터를 사용하냐 그러면요. 벡터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프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차원 배열로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2, 12개요. 12개. 12개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array as 2D 이렇게요. 그때는 m
int n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드는데요. 2차원으로 만들려면 m이 와야 되고요. n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2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차원 루프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에서 i는 m 플러스 플러스 i고요. 그 다음에 for int j는 0에서 j는 n이고요. 플러스 플러스 j 이렇게 하고 여기서 std cout 하고요. 뭘 해야 되죠? A가 지금 2차원 배열인 겁니다. 2차원 배열 I, J 이렇게 출력하고요. 출력하고 빈칸을 하나 넣어주고요. 세미콜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d cout std endl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로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보는 건데요. 우리가 뭘 보낼 거냐 그러면 이 벡터가 지금 12개잖아요. 이거를 3x4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이 array as 2D잖아요. 그래서 동적 메모리 벡터를 2차원 배열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t 하고요. 3 by 4고요. 이거를 레퍼런스로 받습니다. 레퍼런스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캐스트를 해야겠죠. 그죠? 캐스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A에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이거를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프론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이쁘게 출력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endl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std endl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여기서 소문자 J를 써야 되네요. 소문자 J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cls m 이렇게요. 그래서 1, 2, 3, 4, 12까지가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 그러니까 3x4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가 벡터가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잖아요. 이렇게 3x4 행렬로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게 컨스탄트 값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context for int m은 3 context for int n은 4 이렇게 해서 m n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컨텍스트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 한 번 더 정의됐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close 이거를 close 왜냐하면 우리 여기 n을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close clos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cls m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실행되는데요. 이 컨스탄트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이 컨스트는 이런 용도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이게 컨스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에서 이 컨텍스트를 새로 도입한 거거든요. 이 C++ 표준위원회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앞부분에다 넣었어요. include 하고요. talk, play, fun, types, HPP. 이거는 제가 옛날에 C++ 17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쿠다 때문에 이거를 다시 써요. C++ 17로 만든 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쿠다 때문에 다시 쓴다고요. 네임스페이스 T, PT 이렇게 해서 talk, play, fun, types 이렇게 넣으세요. 이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TPF 여기에 보면 TPF잖아요. 그죠? 이거는 C++ 17 방식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고요. TPF는 Talk, Play, Fun을 줄여서 한 말이고요. TPT는 Talk, Play, Fun, Type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이거를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코다 때문에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n을 12개로 잡아서 벡터를 만들었잖아요. 12개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A에다가 12개의 엘리먼트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정수 12개를 할당을 하는데요. 여기 내려와 보면 로우는 3이고 칼럼은 4니까 3, 4, 12, 12개 맞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엉터리 나오거나 크래시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엉터리로 값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기가 없으니까 엉터리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새로 도입한 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가 A를 만들었잖아요. A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O로 하고 dim은 dimension이라는 뜻이에요. SED index seque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3x4 이렇게 하면 이거는 타입이에요. 타입 3x4 행렬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타입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dim이라는 개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O로 하고 L-value reference A 이렇게 하고요. TPT cast ref 레퍼런스로 캐스트 해주는데 dim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디멘션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왜 좋으냐 그러면 버그가 발생할 때 잡아줍니다.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고요. 버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A를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M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B도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B 초기화한 후에 O로 B 해갖고 A를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O로 B는 Talk, Play, Fun, Types예요. Cast, REF 이렇게 하고 이 dim을 그대로 보내준다. 이 dim이 여기에 정의된 이겁니다. 3x4고요. 인덱스 시퀀스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기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아직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두 개를 받아서 값을 대보는데요. 오토입니다. 오토. add array 이렇게 하는데요. 2차원 배열을 두 개를 받습니다. t고요. b고요. m 2차원입니다. a와 b는 차원이 같아야 하고요. std 벡터에서요. 벡터죠, 그죠? t를 받고 c를 만드는데요. 엘리먼트 개수는 n 곱하기 n입니다. 여기서 m이고요. 이렇게 해서 C의 I, J는 A의 I, J 더하기 B의 I, J 이렇게 해서 C 값을 계산하고요.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return C를 합니다. 근데 이걸 C를 직접 못 받잖아요. 그죠? C를 직접 못 받죠. 이거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O로 C는 이렇게요. tpt cast reference로 하고 이번에는 번거로울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m n 이렇게 해서 C를 보내면요. 이 신텍스는 이거랑 동일합니다. O로 dim std index sequence 이렇게 하고 m by n 그죠? 이걸 개체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해 보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더 편한지는 제가 금방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C를 대문자 C를 보내도 되고요. 대문자 C 벡터를 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어레이잖아요. 이거는 벡터 C를 어레이로 변환해 갖고 이렇게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 C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벡터를 반환합니다. 어레이는 이렇게 리턴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O로 A, B로 잡는데요. 이 함수 이름이 뭐냐 그러면 add array잖아요. add array. 예, add array고요. 여기서 A와 B를 더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A는 이 벡터 A를 레퍼런스로 변환한 거고요. B는 벡터 B를 레퍼런스로 변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이거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로 L-value reference 하고요. A, B는 이거는 다시 array로 만들어 주는데요. talk, play, fun 여기서 cast ref고요. dim이고 A, B를 보내고요. 이거를 낱개로 봐도 되고 array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array로 보려면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빡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 std,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왔죠, 그죠? 초보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62번 62번에서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해보면요 이거를 서로 더한 겁니다. 행렬로 더한 겁니다. 3x4 행렬 방식으로 더한 거고요. 3x4 행렬 방식으로 더한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dim을 여기서 3x4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3x4고요. 하나, 둘, 세 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이번에는 이것만 바꾸면 2, 6 하면 2x6 행렬이 자동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이걸 1로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CLS M M1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행렬을 가지고 똑같은 메모리를 가지고 이거는 2x6으로 본 거고요. 이거는 3x4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만 조절해 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게요. 잘 보세요. 버그를 잡아준다. 2 곱하기 6은 12개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6이요. 3 곱하기 6, 6, 3, 18, 12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다시 빌드 하는데요. 2로 해보겠습니다. 2 빌드 되었고요. M2를 하면 assertion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그 definition 보면 여기서 assert를 때려줍니다. 차원이 안 맞을 때는요. 개수가 안 맞을 때는 assertion을 딱 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안전한 겁니다. 원래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피겨 3, 6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말을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시청하신 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느리면요. 너무 느리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